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자 일단은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른 점이라고 언급을 했네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 게요. 네. 직권남용을 형사재판에서 적용할 때 제일 힘든 게 과연 이 사람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남용했느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아시겠지만 정의가 안 내려져 있는 거예요. 민정수석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가 정의가 내려져 있다 않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이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는 뜻으로 네.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식어가 아니라 네. 진짜로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그만큼 막중한 힘을 가진 자리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일단 검찰은 주장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민정수석의 힘을 가지고 다수 부처 인사 같은 데도 개입을 했고 자기를 이거는 다른 혐의지만 그다음에 이제 박 전 대통령 당시에 K스포츠나 미르 같은 재단에서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 부분을 덮어 넘어갔다라고 네. 지적을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우병우 전 수석의 최후 진술도 원래 이 순서가 있었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검사석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거 최후 진술을 포기하는 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네. 이런 얘기도 잠깐 나왔어요. 그럼 네네. 중간에 이제 뭐 재판 과정을 또 이제 언론사에 보도되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네. 그러니까 최후 진술 포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그건 아니고 최후 진술을 오늘 했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네. 그 최후 진술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소개만 해드리면 청와대 관행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나는 모든 것을 수행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원래 민정수석 이거 하는 거예요. 다들 그랬어요. 왜 저한테만 이랬어요? 이게 이제 깔려 있는 거죠. 네. 대통령 지시를 이행했다. 그리고 상관의 직접 면담해 보면 상관의 지시를 따랐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를 따랐다는 거고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라도 8년의 구형은 지나치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제 한 말로 정리를 해드리면 나한테 권한을 남용했다고 하는데 원래 민정수석은 그거 하는 일입니다. 아하. 그게 원래 업무예요. 그걸 나는 했을 뿐이지 나는 죄가 없습니다. 예전에 김태현 변호사 이 부분을 예견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의 이 권한 남용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저걸 해석할 수 있을까? 민정수석이 원래 그런 일을 하는 거라고 주장을 하면은 할 말이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꼬리 잡은 걸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양지열 변호사 소개하시는 검찰의 구형 유형 중에서 민정수석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른다는 거잖아요. 네,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정확한 게 직권남용가 되려면 민정수석 권한은 요만큼인데 이만큼 휘둘렀으니까 직권남용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검찰의 얘기는 민정수석 원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막강한 권한이 있어서 그걸 휘둘렀으니까 우병우 전 수석은 원래 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원래 민정수석 이만한 권한을 휘두르는 사람이고 나는 원래 하던 대로 해왔으니까 무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직권남용죄라는 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판례도 별로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블랙리스트 문제도 그렇지만 이 직권남용의 법리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혐의는 단지 이뿐만이 아니죠. 민간인 공무원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에 대한 재판은 이와 별도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과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에 대해서 숙명이라는 단어를 꺼냈었죠.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법조계에서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바로 이 재판. 네. 이 재판을 더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앞서 이제 네. 저랑 김태현 변호사도 이 검찰이 민정수석이 가지고 있는 권력 범위를 가지고 틀림없이 다툼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 다음 재판은 이 불법 사찰인 거예요. 네. 게다가 거기에 국정원이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국정원 인물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해서 내가 감찰을 받아야 될 사람을 거꾸로 감찰을 했던 겁니다.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다음에 금태섭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고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조홍천 의원과의 친분 같은 거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네. 이석수 감찰관이 차를 마시고 사람을 만나고 이동을 할 때 말을 안 하고 문자로 써서 한다. 그러니까 주위에 그만큼 신경을 쓴다. 이런 걸 국정원이 낱낱이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들이 객관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있고 도가 지나쳐 보이는 거는 이건 좀 확실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도 사실 이 부분은
영장을 내줬지 않습니까? 아하. 구속을 시켰어요. 그렇죠. 지금 오늘 최소 구형한 그 혐의는 법원에서 영장을 계속 기각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8년 구형을 했다는 거 보고 약간은 놀랐던 게 이번 것보다 다음 것이 훨씬 더 무거워 보이는데 아하. 그러면 몇 년까지 우 전 수석에게 총 구형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 불구속 수사를 했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8년을 구형했으면 구속 수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도대체 몇 년형을 구형할 것인지 그 부분이 지금 그렇죠. 앞으로 봐야 될 포인트군요. 그러니까 하나 제가 첨언을 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막강한 권한이 민정수석 권한 범위가 없기 때문에 막 이게 어떻게 재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건데 이 추후국 죄송합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문제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우병우 전 수석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민정수석 원래 감찰하는 거야. 공직기관 담당은 내가 하는 일 아니냐? 네. 그래서 내가 공직자 감찰하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석수 감찰관의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셀프 감찰이라는 얘기죠. 네. 왜 감찰했습니까? 당신을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조사하는 걸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민정수석 권한을 남용한 것 아닙니까? 이래서 영장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한 재판은 잘 모르겠으나 뭐 우병우 전 수석의 어떤 항변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으나 네. 이제부터 시작될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경우는 쉽지 않죠. 우병우 전 알겠습니다. 수석에게도요.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법조계에서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바로 이 재판. 네. 이 재판을 더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앞서 이제 네. 저랑 김태현 변호사도 이 검찰이 민정수석이 가지고 있는 권력 범위를 가지고 틀림없이 다툼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 다음 재판은 이 불법 사찰인 거예요. 네. 게다가 거기에 국정원이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국정원 인물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해서 내가 감찰을 받아야 될 사람을 거꾸로 감찰을 했던 겁니다.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 뭐 금태섭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고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조홍천 의원과의 친분 같은 거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직권남용죄가 되려면 야 민정수석 권한은 요만큼인데 이만큼 휘둘렀으니까 직권남용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검찰의 얘기는 민정수석 원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막강한 권한이 있어서 그걸 휘둘렀으니까 우병우 전 수석은 아니 원래 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원래 민정수석 이만한 권한을 휘두르는 사람이고 나는 원래 하던 대로 해왔으니까 무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직권남용죄라는 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판례도 별로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블랙리스트 문제도 그렇지만 이 직권남용 법리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혐의는 단지 이뿐만이 아니죠. 민간인 공무원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에 대한 재판은 이와 별도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과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에 대해서 숙명이라는 단어를 꺼냈었죠.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자 일단은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른 점이라고 언급을 했네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 게요. 네. 직권남용을 형사재판에서 적용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과연 이 사람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남용했느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아시겠지만 정의가 안 내려져 있는 거예요. 민정수석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가 정의가 내려져 있다 않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이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는 뜻으로 네.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식어가 아니라 네. 진짜로 민정수석이라 다들 그랬어요. 왜 저한테만 이랬어요? 이게 이제 깔려 있는 거죠. 네. 대통령 지시를 이행했다. 그리고 상관의 직접 면담해보면 상관의 지시를 따랐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를 따랐다는 거고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라도 8년의 구형은 지나치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나한테 권한을 남용했다고 하는데 원래 민정수석은 그거 하는 일입니다. 아하. 그게 원래 업무예요. 그걸 나는 했을 뿐이지 나는 죄가 없습니다. 예전에 김태현 변호사 이 부분을 예견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병우 그랬어요? 전 수석의 이
권한 남용에 대해서 네. 과연 어떻게 저걸 해석할 수 있을까? 민정수석이 원래 그런 일을 하는 거라고 주장을 하면은 할 말이 없지 않겠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얘기했죠. 약간 말꼬리 잡은 걸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양재 변호사 소개하시는 검찰의 구형 유무 중에서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휘두른다는 거잖아요. 네,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정확한 게 집권 자리가 그만큼 막중한 힘을 가진 자리다. 모든 걸 쓰라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일단 검찰은 주장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민정수석의 힘을 가지고 뭐 다수 부처 인사 같은 데도 개입을 했고 자기를 이거는 다른 혐의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 박 전 대통령 당시에 K스포츠나 미르 같은 재단에서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 부분을 덮어 넘어갔다라고 네. 지적을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우병우 전 수석의 최후 진술도 원래 이 순서가 있었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검사석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거 최후 진술을 포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네. 이런 얘기도 잠깐 나왔어요. 그럼 네네. 중간에 이제 뭐 재판 과정을 또 이제 그 언론사에 보도되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최후 진술 포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그건 아니고 최후 진술을 오늘 했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네. 그 최후 진술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소개만 해드리면 청와대 관행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나는 모든 것을 수행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원래 민정수석 이거 하는 거예요.